네, 오리소원입니다. 오리소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했던 삶과 소중한 흔적을 만나보는 교육문화 공간입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은 탁월한 전문 행정가이며 국난 극복의 지도자입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은 65년의 공직생활 중 44년을 재상으로 지냈고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행정가였지만 평생의 재산은 2억 원짜리 오두막이 전부였으며 직접 돗자리를 싸서 끼니를 잇기도 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 이원익의 행정을 기리며 찬탄하길 이 한 사람으로서 사직의 평안함과 유태로움이 달라졌고 이 한 사람으로 백성의 여유로움과 군주림이 달라졌고 이 한 사람으로 외적의 진격과 태각이 달라졌고 이 한 사람으로 윤리 도덕의 태보와 웅성이 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 하지는 않는 성품이었고 사회에 자신을 기르는 그 어떤 형식도 추구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으며 후대에 널리 알려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원익 영정입니다. 도유형문화재 제80호입니다. 이 영정은 이원익 선생이 임진 11시에 평안도 제찰사의 활동하며 베푼 선정에 감동하여 평양의 서리들이 세운 생사당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나 1599년 사람을 시켜 생사당을 철거하고 그림을 거두오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영정이 두 손을 소매에 넣는 공수 자세를 취하는 것과 달리 손을 드러내어 오른손에는 부채를 쥐고 왼손은 관대를 쥐고 있는 모습과 후한 칠분면인 점이 특징적인 면입니다. 이원익 선생은 조선 중기의 명신이자 청백리였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공리공론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하는 데 힘써 대동법 및 군병 방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임진왜란을 맞아서는 삼도 도채찰사로 이수신 등을 지원하고 명나라와의 예교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60여 년 관직 생활 동안 원칙과 청렴한 생활로 청백리로 뽑혔습니다. 이곳 소화동은 선생이 대대로 살아온 곳으로 선생이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관감당 등과 묘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원익은 임진왜란 후 어려워진 백성의 삶을 구제하기 위해 개혁 법안인 대동법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세금 제도 중 하나인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또 특산물을 대신 생산 납품하게 하는 것에 부담의 증가, 생산되지 않는 곡물의 배정 등으로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이율곡, 유성룡 등에 의해 곡물을 쌀로 통일하여 내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있어 왔는데
임진왜란이 끝나자 농민의 공납 부담이 높아지면서 공납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해군이 즉위하자 영의정 이원익이 제청하여 1608년 5월에 경기도에 하나여 실시할 것을 명하고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대동법은 과거 호당 부과됐던 것에서 토지의 소유 규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가난한 농민의 부담을 줄였으며 국가는 전세 수입의 부족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 발달을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운송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변화로 상공이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 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 질서가 와해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하게 되자 이원익은 안주 목사 시절의 선정을 바탕으로 민병을 모집하여 평양성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고 1594년에는 영호남의 방어를 담당하는 사도도 채찰사로 이원익은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정규군과 각제우 장군 등 의병의 사기를 올리는 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경상도 지방의 구미, 용기, 공산, 황석, 화왕, 산성을 수축하여 적의 침입을 막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전쟁 후 이원익은 선무, 호송, 양대 공신으로 추천받았으나 호송 공신 2등만 받았습니다. 청백리란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 금검, 도도, 경요,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총 219명만이 배출되었으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맹사성, 황희, 이현보, 이황, 이원익, 유관, 이양복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재상 청백리는 더욱 적어 16명에 불과합니다. 조선시대의 청백리는 관리로서 이제의 밝은 일을 삼가고 스스로 소박한 삶을 실천한 것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인조는 나이든 이원익이 허름한 집에 가난하게 산다는 말을 듣고 인조 5년 1624년 3월 소화동에 집을 한 채 지어 하사하니 오늘날의 광감당입니다. 강해군의 임목 대비 폐모에 반대다가 홍천으로 기양자리를 할 때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에 있던 순목이라는 간호가 있었는데 매우 총명하여 시구를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이따금씩 고향인 시흥집에서 홍천의 유배지까지 찾아와서 오리대감의 불편함을 살펴보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내 노에게 시를 한 수 지어주마. 떠나올 때는 노랑진 한강물이 봄빛에 찼더니 지금 홍천의 골짜기에는 여름 구름이 하늘을 덮었네. 산 건너 물 건너 다시 나를 찾는 것을 보니 내 아비가 어진 것을 많이 닮았나 보다. 순목이 감사의 뜻으로 답가를 하나 지어 올립니다. 길을 떠날 때는 화창한 봄날씨였지만 찾아뵙고 떠나려 할 때는 여름 구름이 하늘로 떴네. 다행으로 고마운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을 뿐인데 어찌 아비의 착함을 이었다고 하십니까? 고생하는 상전을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순목과 오리대감이 지은 아름다운 시는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고 합니다.